이런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보다 평소 건강한 배변 습관 및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와이즈 헬스케어 의원 외과 원장 문도균이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들어보시는 질환들일 건데요. 치핵 같은 경우는 이제 항문의 점막이랑 혈관이 이제 돌출되면서 생기는 질환으로서요. 보통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기부터 2기까지는 약이랑 좌욕, 생활습관 교정 등의 치료로 이렇게 치료를 해볼 수 있고, 3기부터는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루 같은 경우는 항문 셋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항문 셋길이 처음부터 생기는 것은 아니고 주로 이제 항문 주변에 농양이 생기면서 농양이 이제 낫게 되면서 그 농양이 낳은 흔적 같은 것들이 이제 셋길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셋길 같은 경우는 그냥 냅두면 냅둘수록 더 깊어지고 괄약근까지 침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문 셋길이 있다면 반드시 수술을 하는 질병입니다. 치열은 쉽게 말해서 항문이 찢어지는 경우로 흔히 이제 급성 치열이랑 만성 치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급성 치열의 대부분은 변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비 때문에 오랫동안 변을 보지 못하다가 딱딱하고 두꺼운 변이 한 번에 나오면서 항문이 찢어지는 경우를 급성 치열이라고 하고, 급성 치열 같은 경우는 변을 묽게 만드는 약이나 연고 같은 걸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만성인 경우 항문 주변으로 섬유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항문이 찢어지고 낙호를 반복하면서 생기는 거여서 만성인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항문 질환들이 생기는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가장 흔하게 교정할 수 있는 원인들로는 생활 습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비가 이제 오래 지속되면서 변기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들고 그만큼 변도 안 나오기 시작하고, 또 간혹 만성 변비에 시달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손가락으로 항문을 직접 파내서 이제 변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혹시나 반복되는 농양이나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를 계속 반복하는데도 낫지 않는 질환인 경우는 다른 유전적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질환을 다 수술적 치료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1기나 2기 치핵 혹은 이제 급성 치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술적 치료보다는 생활습관 교정, 약 복용, 그리고 좌욕 등 이런 걸로 치료를 먼저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루나 고도 치핵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봐야 될 수 있어서 대장문외과 전문의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루가 항문 괄약근 근처에 있는 경우 치료를 하다가 괄약근에 손상이 가는 경우가 실제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젊으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이제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골반 근육 같은 것도 더 약하기 때문에 괄약근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저희 더와이즈 헬스케어 의원에 오신다면은 이런 걱정 없이 제가 최선을 다해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보다 평소 더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변기에 오래 앉아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변비가 온다면 변비약을 드셔서 평소 건강한 배변 습관 및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흡연과 음주는 자제해 주시고, 저는 비데 사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휴지로 여러 번 닦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변기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데, 요즘 비데는 굉장히 위생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데를 사용해서 뒤처리를 하시는 것이 항문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와이즈 헬스케어 의원 외과 원장 문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